아이의 산만함, 충동성, 과잉 행동성을 어머니가 직접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겨우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선생님에게만 모든 것을 맡길 게 아니라 부모 스스로가 직접 공부해서 그것이 뭐 때문에 더 커지는지를 공부를 하시라는 그런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고민해결 의사쌤 이지원입니다. 다산의내과 대기실에 계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환자분들, 제가 열심히 영상 준비했으니까 기다리시는 동안 보시고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ADHD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ADHD 진단을 받고 의사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ADHD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의 어머님들께서 정말 힘들어하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ADHD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본질적 해결법을 제시하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ADHD적인 성향을 가진 아이 부모님들은 학교나 학원에서 잦은 전화를 많이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사건,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 전화 말입니다. 그런 전화를 자주 받다 보면은 점점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ADHD는 아닐까 하면서 말입니다. 그 순간부터 굉장히 걱정, 불안, 염려, 우울한 마음이 생깁니다. 사회적으로 지금 ADHD 하면 이미지가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다가 상담이라도 이제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십니다. 그래서 진단을 ADHD 받아서 오십니다. 약도 받아서 오십니다. 엄마는 열심히 약을 먹이시고 병원도 열심히 때 맞춰 가십니다. 그런데 애가 확 좋아지냐? 또 그게 애매합니다. 여기서부터 엄마는 불안해하고 우울해져요. 아직도 학원, 학교에서는 상담 전화는 오고 있고 집에서 잔소리하는 것도 비슷하고, 그러다가 약 용량을 좀 올렸는데 애는 악몽 꾸고 식욕 없어지고 애 힘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또 우울증 약까지 애가 먹게 됩니다. 엄마는 밤마다 자책하고 고민하실 겁니다. 이게 치료하는 게 맞는 건가? 과연 우리 애는 ADHD는 진짜 맞긴 맞는 건가? 우리 애는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건가? 그러다가 ADHD는 진짜 안 좋은 병이구만. 아, 진짜 ADHD 너무 안 좋네. 이런 논리적 비하까지 가게 됩니다. 그럼 집 분위기는 또 좋으냐? 애가 병원 왔다 갔다 하는데 결과도 애매하고 그러면 집 분위기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애 때문에 가끔 부부싸움도 하게 되지요. 그럼 애는 슬슬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슬프네. 나 정말 문제 많은 걸까? 애가 집에 있어도 눈치를 보고 풀이 죽습니다. ADHD 때문에 애가 우울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자체들이 애를 더 우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좀 치유받고 안정된 감정을 얻고 좋은 기운을 보충하고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애가 기분 안 좋은 채로 그대로 학교를 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집중이 되겠습니까? 집중할 마음이 생길까요? 안 그래도 조절 안 되는 충동성을 조절할 마음이 과연 이게 생길까요?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절대 충동성을 조절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또 혼나요. 또 집에 와요. 연락받은 엄마가 또 한 번 더 혼내요. 계속 악순환입니다. 안 됩니다. 이제 그만하셔야 합니다. 저가 ADHD 진단 받고 의대 가고 의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ADHD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생겨야 주의력과 집중력이 높아지며 충동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는 생활 잘하고 쉽게 하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있습니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에게 강력한 동기부여는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애들이잖아요. 엄마 아빠의 사랑과 인정의 반응입니다. 집중 좀 안 할래? 정신 안 차릴래? 이게 아니라 고생 많다, 진짜 고생 많았어, 이런 사랑의 반응, 인정의 맞장구.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어하는 애한테 어떻게 사랑을 좀 더 줘볼까?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ADHD 2.0이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 하버드 의대 교수님들이 지으신 책인데, 이분들이 처음에 이 ADHD라는 거에 대해서 1994년도에 처음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신 분들이 25년 후에 다시 이 ADHD에 대해서 너무 인식이 좀 바꿔야 되지 않나 한 취지로 이 책을 지으셨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인정 반응성 도취감이라고, 이러한 ADHD적인 아이들이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답니다. 그럼 인정 반응성 도취가 말 그대로 엄마한테 인정 반응 받고 싶다, 도취하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는 특성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반대로 거절 과민성 불쾌감, 혼나면 너무 싫다 이겁니다. 비난이나 경멸 혹은 부정적 언급에 갑자기 과잉 반응한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 지금 너무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아이들은 인정과 사랑을 엄청 갈구하는 성향의 아이들입니다. 여러분들 금쪽이 많이 보시죠?
거기 보면 ADHD 있는 애들이 가끔 나와요. 근데 테레비까지는 왜 나왔을까요? 약으로 병원으로 절대 다 되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나온 거죠. 어머님들 병원만 믿으시고 맡기시는 거 안 됩니다. 결국 거기서 오는 애들한테 오은영 박사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부모 교육 실컷 시켜가지고 금쪽 처방 내리시잖아요. 그래서 눈높이 맞춰서 부모님들이 행동을 변화하기 시작하니까 금쪽이들이 처음보다 훨씬 좋아진 모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ADHD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도 ADHD라는 진단명이 없었으면 그냥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ADHD는 평생 아이의 삶을 힘들게 하는 장애가 절대 아닙니다. ADHD는 그냥 성향이자 그러한 기질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아이의 모든 것을 ADHD의 산만함, 충동성, 과잉 행동성 쪽으로만 몰아가시고 부정적인 틀에서만 아이를 보는 것을 그만하십시오. 한없이 슬프고 암울한 미래를 어머니 혼자 상상하시면서 그 속에서만 계실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 ADHD 관련 책을 3-4권 사십시오. 그 책을 미친 듯이 수십 번 반복해서 독파하십시오. 그리고 관련 영상을 열심히 반복해서 보십시오. 아이의 산만함, 충동성, 과잉 행동성을 어머니가 직접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겨우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선생님에게만 모든 것을 맡길 게 아니라 부모 스스로가 직접 공부해서 그것이 뭐 때문에 더 커지는지를 공부를 하시라는 그런 겁니다. 어머니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가 사회와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유도를 해서 스스로 자기의 성향을 조절하게 하는 태도를 반복하고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그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동기부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기 하고 싶은 거는 엄청 집중하잖아요. 집중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집중의 조절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연습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인정과 사랑, 그거를 부모밖에 없습니다. 아이의 기질과 성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십시오. 고쳐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끌어당긴 법칙, 아이의 단점을 고쳐보려고 그 단점에 집중하고 괴로워하면 할수록 단점들과 힘든 상황들을 더 어머님은 끌어당기게 되십니다. 반대로 밀어냄의 법칙도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아이의 좋은 점을 자꾸 말해주고 칭찬해주는 겁니다. 즉 아이의 강점, 장점을 강조하다 보면은 단점이 점점 밀려나게 되는 거죠. 설 자리를 잃어요. 장점을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하다 보면은 단점에 대한 관심이 최소화되고 장점을 강화시키는 밀어내기 법칙입니다. 앨런 머스크 테슬라 사장 있잖아요. 그 사람 자폐 스펙트럼 중에 하나인 아스퍼거 중군이잖아요. 대표적인 밀어내의 법칙이죠. 그 어머님이 이 아이 자폐 아스퍼거 중군 고치려고 이 아이 웃자겠노 계속 거기에만 매달렸다면 앨런 머스크의 강점, 상상력, 컴퓨터 좋아하고 그런 것들이 설 자리가 있었겠습니까? 이 머스크의 강점이 살려지다 보니까 성공하게 된 거죠. 첫 번째 방법, 아이가 무슨 잘못을 하고 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 잘못 속에 아이의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십시오. 아니면 그 의도라도 한번 읽어주십시오. 도저히 긍정적인 게 너무 없어 보인다면 우리 아이한테 무슨 사정이 있어서 어떤 마음이 들어서 그런 사고를 치게 됐는지 읽어주는 것을 먼저 하고 잘잘못을 따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그 아이의 사고를 칠 수밖에 없었던 의도를 우리 부모님들이 눈꽃만큼이라도 긍정적인 의도가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찾아서 읽어주고 아 네가 그랬구나 해주십시오. 엄마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엄마는 엄마잖아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엄마한테 비비고 기대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야 안정을 찾고 그때 동기부여가 생깁니다. 두 번째, 아이의 강점, 장점을 딱 3가지만 좀 적어보십시오. 이제 밀어내기 법칙을 쓰는 겁니다. 그것을 곳곳에 붙여두고 어머님도 자꾸 아이의 강점을 떠올리시고 읽어보시고 상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이를 볼 때마다 아이의 장점을 자주 얘기해 보십시오. 이때까지 계속 아이의 잘못한 것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엄마도 까먹고 아이도 까먹었던 그 장점을 계속 얘기해 주십시오. 장점 3가지는 적어서 곳곳에 붙여서 우리 가족들끼리 자주 얘기해 주기. 단점을 말하고 싶을 때마다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걱정과 불안을 긍정의 말로 밀어내십시오. 이 2가지만 반드시 연습하십시오. 이거 1년 아니 6개월만이라도 꾸준히 해서 저도 이렇게 해서 우리 애 좋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ADHD를 진단받고 걱정하고 눈물 흘리시는 어머님들한테 신락 같은 희망과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또 나는 또 이런 고민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아래 그 링크에 메일이나 링크에 사연을 보내주시면 거기서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분들에게 제가 성심성의껏 진심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